만약에 단 한 사람의 그 끈질긴 집념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광활한 우주를 그저 신들의 변덕스러운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은요, 바로 별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던 한 남자,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그는 중세의 신비주의와 현대과학의 냉철함,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인류 최초로 우주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본 사람이었죠. 케플러에게 우주란 건 그냥 차가운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하학은 신의 본성 그 자체의 일부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기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위대한 설계도를 해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아주 신실한 탐구자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계산은 말하자면 창조주의 마음을 읽으려는 경건한 기도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케플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는 신은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우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기도나 명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냉철하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질문에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야심찬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신의 머릿속에 있는 우주의 설계도를 그대로 종이 위에 그려내는 것. 그가 보기에 우주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혼돈이 아니라 완벽한 기하학적인 질서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설계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드디어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그 열쇠가 뭐였을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완벽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플라톤의 입체였습니다. 모든 면과 각이 똑같은 이 5개의 완벽한 도형이야말로 신이 이 우주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한 벽돌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거죠. 자, 이걸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케플러는 당시에 알려져 있던 행성이 왜 하필 6개인지를 늘 궁금해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완벽한 도형 5개를 6개 행성 궤도 사이에 차곡차곡 끼워 넣으니까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에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우주 설계도에 남겨진 신의 서명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케플러의 이 아름답고 완벽한 기하학적 꿈은 곧 아주 차갑고 무자비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바로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정확하고 집요한 관측 데이터라는 아주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티코 브라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망원경 하나 없이 오직 자기 눈이랑 직접 만든 거대한 관측 기구만으로 평생에 걸쳐서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집념이 만들어낸 이 숫자들은 곧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주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숫자, 8분각이었습니다. 아니, 8분각이 대체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1도를 60개로 쪼갠 게 1분각이니까 이건 뭐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정말 머리카락 굵기만 한 작은 오차였어요. 하지만 케플러의 완박한 모델과 티코의 데이터 사이에는 유령처럼 이 8분각의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사소한 오차였겠지만 진실을 줬던 케플러에겐 이건 거대한 균열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서 과학자로서 케플러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아름다운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오차를 그냥 무시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신이 남긴 단서라고 믿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꿈을 버릴지언정 관측된 사실을 외면하지는 않기로 한 거죠. 바로 이 정직함이 과학혁명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후로 케플러는 몇 년 동안 정말 지독한 화성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산을 밤을 새워가며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00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가장 신성한 믿음, 즉 행성은 완벽한 원으로 돈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행성은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이었죠. 이 단순해 보이는 발견은 신성한 하늘은 완벽한 원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2000년의 믿음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린 천문학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행성의 속도에 관한 비밀이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롤러코스터가 내리막길에서 빨라지듯이
행성도 태양에 가까워지면 더 빨리 움직이고 멀어지면 느긋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로 태양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행성을 밀고 당기고 있다는 최초의 물리적인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이 맞춰집니다. 이 법칙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과 태양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케플러는 이 관계를 발견하고 자기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장엄하고 조화로운 교향곡처럼 연주되고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발견된 케플러의 이 세 가지 법칙은요, 단순히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의 유산이 어떻게 세상을 영원히 바꾸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는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넘어서 대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물었고, 이 질문 덕분에 천문학은 점성술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물리적인 원인을 찾는 과학, 즉 천체 물리학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이론은 관측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오늘날 모든 과학의 근간이 되는 이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케플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만약 케플러가 하늘의 법칙을 수학으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와 행성이 궤도를 도는 이유가 결국 같은 힘, 즉 만유인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뉴턴의 물리학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현대 우주시대의 첫 페이지는 바로 케플러가 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의 평생의 동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되고 엄격한 과학적인 과정 전두가 케플러에게는 신의 마음을 읽기 위한 가장 경건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숫자와 공식 속에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신의 영광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 케플러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케플러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완벽한 꿈을 포기하고 진실을 택함으로써 과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 인류는 비로소 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